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흔히 생각하죠. 그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통을 안 하고 그래서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모두 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외로워진다, 실상은. 그런데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외식을 한다, 가족이 그러면 이렇게 뭐 대화 없이 전부 각자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에도 그 짬짬이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4인이 앉아서 밥을 먹어도 대화에 집중하거나 뭐 공통의 뭐 화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각자 그냥 스마트폰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소통은 없다. 그렇다면 뭐 외로움이 가시지 않는다. 더 외로운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 기관에서 이걸 실제로 조사해 봤나 봐요. 일본, 뭐 미국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뭐 미국 다 한 9%, 뭐 22%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외롭다 이런 게. 근데 저는 그 통계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 같진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외롭다는 기준이 뭐냐 도대체. 남이 볼 때는 외롭지 않은데 자신은 외롭다고 생각하면 외로운 거잖아요. 제가 왜 그거는 별로 신뢰가 안 가는데 이런 통계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009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통계에서 보면은 외롭다 이런 것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측정했냐면 가족이 외식을 하는 그 빈도를 조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가족이 그 외식을 한다는 거는 보통 가족끼리의 식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스마트폰을 본다 하더라도 일단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그런데 2009년서부터 그 가족의 외식 빈도가 급격히 줄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같이 안 있는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스마트폰의 보급이랑 같다는 거예요. 거의 시기가.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을 하지 굳이 뭐 이렇게 뭐 몸을 움직여다 밖에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통계는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근데 영향이 뭐냐에 관해서 이제 분석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경제도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거. 그런데 그중에 스마트폰의 그러니까 일반화, 보급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스마트폰에 관해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평가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인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만 스마트폰은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근거가 그리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스마트폰을 이제 중독이라는 표현도 요즘에 쓰잖아요. 그걸 열심히 보면 중독된다 하는데 그거는 좀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독이란 말은요 어디에 갖다 붙여도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도 중독되거든요.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요 일종의 도피가 있어요. 도피.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함께 어떤 얘기가 항상 나오냐면 게임이 나와요. 게임. 우리 애가 요즘에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 게임에 빠져서 회사 들어갈 준비를 안 한다. 취직 준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꾸로 된 거예요. 회사 준비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떨어질 게 너무 뻔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할 자신이 없고 실제로 해봐도 안 돼요. 그럴 때 핑계거리를 찾는 게 게임이나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그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죠. 나는 요새 게임에 빠져서 공부할 수가 없다. 게임에 빠져서 취업 준비를 할 수가 없다. 게임에 빠져서 뭘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지죠. 게임 중독에 걸렸으니까 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일종의 도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는 요즘에 뭐만 하고 뭘 안 해요 그러면요. 진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나이 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뭔가 도피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실이 너무 힘겨운 사람들이 책 많이 읽어요. 저 같은 경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 영상 있잖아요. 영상 통화하고 하고 우리가 사진도 보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새 이제 그 스마트폰을 보면요. 스마트폰 속에 있는 그 세계가 진짜 같아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이제 우리가 영상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오는데 더운 여름이에요. 그러면 땀이 흐르잖아요.
거기 굉장히 덕분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통화를 하면은 우리가 진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 영상 속에 화면 속에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폰의 그 이미지는 냄새가 나지 않죠. 그리고 땀을 흘려도 우리가 땀을 흘리는 애를 관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지 진짜 땀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생한 진짜와 그 다음에 이미지와의 구별, 그런 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무너뜨리는 게 또 나왔잖아요. 그게 가상현실이라는 것, 증강현실이라는 것. 그래도 현실과 그런 걸 구별할 수 없다, 그 이미지.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몸이 그 외부를 받아들일 때 이미지만 받아들이는 것과 그 어떤 고기 덩어리로서의 육체를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저는 뭐 감각 자료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가짜가 진짜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고 이미지에 속아 넘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뇌과학자들이 그 뇌는 그 트릭에 쉽게 넘어간다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보여주는 세계가 다라고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외로움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